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요, 얼마 전에 출시한 라이젠의 2세대 모바일 프로세서인 피카소 가운데 라이젠 5 3500U를 탑재한 40만원대 14인치 내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프리도스 제품이겠죠? 일단 AMD 프로세서가 인텔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젠 더 이상 옛날의 AMD가 아니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CPU 점유율도 최근에 보면 AMD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텔은 점유율 방어를 위해서 고가의 CPU 출고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점유율 하락 방어를 위한 움직임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어쩌면 인텔의 CPU들도 동급 성능의 AMD CPU만큼 혹은 조금 비싸지만 인텔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메리트 있는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텔 유저들에게 반가운 희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쓸데없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라이젠 5 3500U 프로세서와 요즘 노트북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인텔 i5 8265U 프로세서의 벤치마크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패스마크의 실험 정보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CPU가 이게 낫다, 저게 낫다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패스마크의 실험 정보는 시장에서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CPU의 성능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젠 5 3500U가 7948포인트, 그리고 인텔의 i5 8265U가 8026포인트인데요. 물론 인텔이 약간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라이젠은 인텔 대비 약 99%의 성능을 보여주니까 사실은 거의 동일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GPU의 성능 점수는요. 라이젠 베가 8이 1641포인트, 그리고 인텔의 UHD 620이 1067포인트로 라이젠의 베가가 좀 더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텔은 라이젠 대비 약 65%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곧바로 라이젠 5 3500U를 탑재한 14인치 노트북 4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HP 한 종, ASUS 한 종, 레노버 2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디자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트북의 하우징은요, 모두 플라스틱이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하고요. 물론 보급형이니까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에이서 제품은요, 보급형도 일부 알루미늄 하우징을 적용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여튼 지금 소개해드리는 4종은요 모두 플라스틱 하우징이고요. 그냥 이미지상으로 보아서는 다들 괜찮은 디자인을 구현해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못생기거나 특별하게 미려한 디자인을 가진 제품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는요 HP하고 레노버 S340이 Full HD IPS 광시야각이고요. 아수스는 패널 종류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AHVA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자, 레노버 S145는요 TN 패널이 적용되었고 광시야각도 아니네요. 그리고 아수스에 사용된 패널이 NTSC 45%로 현재 보급형 노트북 모니터 가운데는 가장 뛰어난 색 지원율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급형 노트북들은 대개가 sRGB 45% 이내의 색 지원율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메모리는요 HP만 유일하게 온보드가 아닌 메모리 슬롯 2개를 가진 유일한 노트북입니다. 나머지 3종은 전부 온보드와 슬롯 1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한 아수스나 레노버가 더 나아 보이긴 하지만 내장 그래픽을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듀얼 채널을 가진 HP가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하드는요 아수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M.2 NVMe를 채택하고 있고요. 모두 SSD 확장 슬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아수스를 제외하고는 SSD 확장을 위한 브라켓과 케이블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네트워크인데요. 요즘 노트북 쓰실 때 유선랜 쓰시나요?
안 쓰죠. 거의 쓰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급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필요가 없는 구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HP가 유선랜을 고수한 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수스는 블루투스 4.2 듀얼 밴드를 적용한 기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USB는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HP와 레노버 S340이 USB 3.1A 2개와 USB 3.1C 1개를 구성했고요. 아수스는 각각 1개씩과 2.0을 구성해서 아마도 오래된 프린터를 연결해서 쓰라는 건지 뭔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여섯 번째, 편의 장치는요, 레노버 S340이 유일하게 백라이트 키보드를 가지고 있고요. 대박이죠. 아수스는 요즘 노트북의 트렌드들 가운데 하나인 지문인식 기능을 구성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대박이죠. 하지만 보급형인 만큼 PD 충전 기능은 당연히 없는데 신기하게도 레노버 S340만 USB-A 포트 충전 기능을 구성했습니다. 뭐죠? 근데 왜? 자, 제가 보기엔 그리 쓸모 있는 구성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곱 번째, HDMI, 웹캠, 오디오 콤보 잭은요, 레노버 S145만 제외하고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멀티 리더기는 아수스만 유일하게 마이크로 SD 리더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사는 SD카드가 아닌 마이크로 SD카드가 되겠죠. 이건 정말 아수스가 잘한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모바일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 용량이죠. 레노버가 무려 52Wh짜리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정말? 야, 이거 그런데도 무게가 1.5kg이 안 넘단 말이야? 아, 정말 이건 레노버가 엄청 대박입니다. 자, 열 번째, 요즘 노트북 트렌드인 에르고 리프트는 이 아수스만 유일하게 적용을 했는데요. 타건 시 편안한 사용이 가능한 장점과 마치도 나 약간 고급형 노트북이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레노버는 도대체 왜 180도 힌지를 만들었을까요? 뭐하러? 터치 모니터도 아닌데. 야, 이거 제가 보기엔 이건 좀 그렇게 쓸모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이게 소비자를 현혹하는 데 쓰기 위한 그러니까 나 좀 봐봐. 나 이렇게 180도로 펴진다? 한번 써볼래?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듭니다. 11번째.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또 하나죠. 크기와 무게인데요. 노트북의 가로 세로 크기는요, 노트북의 시각적 크기와 모바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일단 아수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께는 레노버의 S340이 17.9mm로 완전 앞섭니다. 신기합니다. 보통 14인치 보급형들은 20mm 이하만 구현해도 좋다라는 개념인데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무게는 4종 모두 비슷한 1.5kg 이내입니다. 12번째, 중요한 가격이죠. 아수스의 레노버 S145가 가장 저렴하지만 TN 패널의 광시각도 아니라서 사실상 비교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게 맞고요. 현재는 라이젠 중복 쿠폰 적용을 제외했을 때 다나와 기준으로 아수스가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총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모두 기본 2.6점이고요. 여기에서 청색 하나에 플러스 0.5점, 적색 하나에 마이너스 0.5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아수스가 5.6점으로 가장 우수했고요. 두 번째는 레노버의 S340, 세 번째는 HP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등을 차지한 아수스의 X412 DA-EB266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라이젠의 2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피카소 가운데 라이젠 5 3500U를 탑재한 40만원대 14인치 노트북 4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보급형이지만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춘 데일리 모바일용 노트북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오늘 당당히 1등을 차지한 아수스의 비보북 X412D 모델을 구매를 해서요, 이것저것 열심히 또 열심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다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같은 모습, 더 나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소망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